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어요. 혹시 친구들과 떠들썩하게 노는 것보다 조용한 방에서 혼자 책을 읽거나 멍하니 창밖을 보는 게 더 행복하다고 느낀 적 있나요? 아니면 주말에 약속을 잡는 대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 비로소 이제야 살 것 같다 라고 숨을 내쉬어 본 적은요? 그럴 때마다 주변에서 이런 소리를 들었을지도 몰라요. 너는 왜 그렇게 혼자만 있어? 좀 어울려 놀아야지. 그러다 성격 이상해지겠다. 외롭지도 않아?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거예요. 혼자 있기를 즐기는 당신은 결코 이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남들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깊은 생각을 할 줄 아는 마음의 부자일 확률이 높거든요. 최신 심리학 연구들은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지능이 높고 창의적인 사람일수록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움이 아닌 충전의 시간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오늘은 왜 똑똑한 사람들이 고독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 시간 동안 우리 뇌 안에서 어떤 멋진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주 쉽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우리 머릿속에는 저마다의 도서관이 하나씩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지능이 높고 생각이 깊은 사람들의 도서관은 아주 크고 복잡해서 정리할 책들이 엄청나게 많답니다. 낮 동안 우리는 학교에서, 직장에서 혹은 친구들과 만나며 수많은 정보를 받아들여요. 이건 이렇대, 저건 저렇대 하는 소음들이 도서관 문틈으로 끊임없이 쏟아져 들어오죠. 그런데 말이죠. 사람들이 너무 많고 시끄러우면 우리 뇌는 그 책들을 제자리에 꽂아둘 시간이 없어요. 책들은 바닥에 어지럽게 널브러지고 정작 중요한 생각을 꺼내 쓰려고 하면 찾을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깊은 사고를 하는 사람들, 딥띵커스는 스스로 도서관 문을 걸어 잠깁니다. 그게 바로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문을 잠그고 조용해지면 그때부터 우리 뇌의 진짜 능력이 발휘되기 시작합니다. 바닥에 흩어진 정보들을 하나하나 읽어보고 이건 지난번에 배운 거랑 연결되는구나. 이건 나중에 이렇게 써먹으면 좋겠다 하며 예쁘게 정리하기 시작하죠. 심리학에서는 이 과정을 자기 성찰이라고 불러요. 혼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스노우볼이라는 장식품 알아요? 투명한 유리구슬 안에 예쁜 집이나 나무가 있고 흔들면 하얀 눈가루가 화르르 흩날리는 그거요. 우리가 사람들과 어울리고 게임을 하고 유튜브를 보는 시간은 이 스노우볼을 세게 흔드는 것과 같아요. 눈가루가 사방으로 날아다니니 안이 화려해 보이지만 정작 그 안에 어떤 예쁜 집이 있는지, 나무 모양은 어떤지는 잘 보이지 않죠. 그런데 스노우볼을 가만히 내려놓고 기다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맞아요. 어지럽게 날리던 눈가루가 바닥으로 차분히 가라앉으면서 가려져 있던 멋진 풍경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바로 우리 마음이라는 스노우볼을 가만히 내려놓는 시간이에요. 심리학자들은 이 상태의 우리 뇌를 아주 특별한 이름으로 불러요. 바로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요.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뇌의 자동 휴식 모드예요. 재미있는 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창밖을 보거나 혼자 조용히 있을 때 우리 뇌는 사실 잠을 자는 게 아니라 파티를 열고 있다는 거예요. 평소에 공부하거나 친구와 대화할 때는 뇌의 일부분만 바쁘게 움직여요. 하지만 혼자 조용히 생각에 잠기면 평소에는 서로 인사도 안 하던 뇌의 이쪽 끝과 저쪽 끝이 서로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야, 아까 읽었던 책 내용이랑 어제 네가 본 구름 모양이랑 좀 비슷하지 않니? 오? 그러고 보니 그렇네. 그럼 이걸 합쳐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볼까?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창의성이고 지능의 핵심이에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두 가지를 연결해서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내는 능력 말이죠. 뉴턴이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중력을 발견한 것도,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서 유레카를 외친 것도 모두 북적거리는 파티장이 아니라 혼자만의 고요한 시간 속에서 일어난 일이었답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이 뇌의 파티를 아주 즐거워해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엔 심심해 보일지 몰라도
그들의 머릿속은 우주선을 타고 별 사이를 여행하는 것처럼 흥미진진하답니다. 얕은 물가에서는 조개 껍데기 정도만 주울 수 있지만 깊은 바닷속으로 내려가야만 반짝이는 진주를 발견할 수 있잖아요. 깊은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마음의 깊은 바다로 내려가는 용감한 잠수부와 같아요. 만약 여러분이 혼자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면 여러분은 이미 남들이 보지 못하는 마음속의 진주를 찾을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친구들이랑 안 놀고 혼자 있어서 이상한가? 라는 걱정은 이제 그만하셔도 돼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만의 멋진 세상을 짓고 있는 중이니까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나요? 친구들이 다, 우와, 이거 진짜 재밌다 라고 말할 때 속으로는, 나는 별론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억지로 웃으며 맞장구 쳤던 적이요. 우리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남의 눈치라는 안경을 쓰게 돼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내가 이 말을 하면 분위기가 썰렁해지지는 않을지 끊임없이 고민하느라 에너지를 다 써버리죠.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은 그 무거운 안경을 잠시 벗어두는 시간이에요. 심리학의 거장 하워드 가드너 박사는 인간의 여러 가지 지능 중에서 자기 성찰 지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이건 내가 지금 무엇을 느끼는지,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는 능력이에요. 지능이 높고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자기 마음속에 아주 정교하고 정확한 나침반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나침반은 주변이 너무 시끄럽거나 사람들이 많으면 바늘이 파르르 떨리며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요. 오직 조용하고 평화로운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만 바늘이 멈추고 정확하게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리키죠.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은 자꾸만 혼자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남들이 이게 유행이야, 이걸 해야 성공해 라고 외치는 소리 대신 내 마음속 나침반이 알려주는 나만의 진실을 듣고 싶어 하거든요. 혼자 시간을 보내며 내 마음의 소리를 잘 듣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친구가 나를 조금 오해해도 시험 성적이 조금 안 나와도 괜찮아, 나는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고 내가 잘하는 게 뭔지 알아 라고 스스로를 다독일 수 있죠. 이게 바로 진짜 똑똑한 사람들이 가진 정서적 근육이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게 텅 빈 방에 갇힌 것처럼 무섭다고 말해요. 하지만 깊은 사고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고독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 찬 방과 같아요. 그 방 안에서 그들은 어제 속상했던 마음을 꺼내서 툭툭 털어내기도 하고 내일 해보고 싶은 멋진 꿈을 설계하기도 하죠. 혼자 있는 시간 동안 마음의 상처를 스스로 치료하고 더 단단해진 모습으로 세상에 나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안다는 건 세상에서 가장 친한 친구인 나 자신과 아주 사이좋게 지내고 있다는 뜻이에요. 나 자신과 친해질수록 여러분의 진흙은 더 깊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은 더 따뜻해질 거예요. 누군가 왜 혼자 있어? 라고 묻는다면 이제는 미소 지으며 이렇게 대답해 보세요. 나 지금 내 마음속 나침반이랑 대화하는 중이야. 아주 중요한 이야기거든. 여러분, 혹시 무언가에 푹 빠져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른 적 있나요?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거나 레고 성을 쌓거나 아니면 재미있는 책을 읽을 때 말이에요. 엄마가 밥 먹어라 하고 부르는 소리도 못 들을 만큼 집중했던 그 순간. 심리학자들은 이 신기한 상태를 몰입이라고 불러요. 마치 구슬프게 흐르는 강물에 몸을 맡긴 것처럼 내가 하는 일과 내가 하나가 되어 물 흐르듯 흘러가는 상태죠. 그런데 이 마법 같은 몰입은요, 주변이 시끄럽고 사람들이 많을 때는 좀처럼 찾아오지 않아요. 누가 옆에서 말을 걸거나 너 뭐해? 하고 들여다보면 마법이 금세 풀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지능이 높고 깊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이 마법을 지키기 위해 혼자만의 시간을 꼭 챙긴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커다란 돋보기가 하나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햇빛을 돋보기로 한 곳에 모으면 종이를 태울 수 있을 만큼 뜨거운 열이 생기죠? 우리 지능도 똑같아요. 사람들과 어울릴 때 우리의 에너지는 사방으로 흩어지는 전등 불빛 같아요. 주변을 밝게 비춰주지만 무언가를 뚫어지게 관찰하거나 깊이 있게 파고들기는 어렵죠. 하지만 혼자 조용히 있을 때 이 에너지는 돋보기를 통과한 햇빛처럼 강력한 레이저 빔으로 변합니다.
뉴턴이나 에디슨 같은 위대한 천재들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혼자 연구실에 박혀 있었을까요? 그건 그들이 외톨이어서가 아니라 그 레이저빔 같은 집중력을 사용해서 세상의 비밀을 풀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에게 고독은 외로운 감옥이 아니라 내 능력을 100%, 200%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마법의 투명 망토와 같아요. 이 망토를 쓰면 세상의 잔소리와 소음이 차단되고 오직 나와 내가 사랑하는 일만이 남게 되거든요. 가끔 어른들은 혼자 있는 아이를 보면 우리 강아지 심심해서 어쩌나 하고 걱정하시죠. 하지만 진짜 깊은 생각을 즐기는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단 한순간도 심심하지 않아요. 머릿속에서는 어제 본 우주의 신비가 펼쳐지고 손끝에서는 새로운 발명품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겉으로 보기엔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같지만 내면에서는 세상 그 누구보다 바쁘고 즐거운 여행을 하고 있는 셈이죠. 이렇게 혼자서 무언가에 푹 빠져본 경험은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요. 단순히 맛있는 걸 먹거나 선물을 받았을 때 느끼는 기쁨보다 훨씬 더 깊고 오래가는 행복이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자기 효능감이라고 해요. 와, 나도 혼자서 이렇게 멋진 걸 해낼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마음속에서 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혼자만의 시간에 푹 빠져 있는 친구가 있다면 너 왜 심심하게 혼자 있어? 라고 묻는 대신 와, 지금 멋진 마법을 부리는 중이구나 라고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그 마법 같은 시간을 선물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럼 평생 혼자만 지내야 똑똑해지는 건가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와 연결되어야 행복할 수 있는 존재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비밀이 하나 있어요. 진짜 좋은 친구가 되려면 먼저 나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혼자 있는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은 내 마음속의 감정 창고를 차곡차곡 정리할 줄 알아요. 내가 왜 슬픈지, 내가 왜 화가 났는지 스스로 물어보고 답해본 사람은 다른 친구가 슬퍼할 때 그 마음을 훨씬 더 잘 이해해 줄 수 있거든요. 혼자 있는 시간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작은 난로에 땔감을 채워넣는 시간과 같아요. 사람들과 계속 어울리기만 하면 난로의 불꽃은 금세 사그라들고 말아요. 에너지를 다 써버려서 나중에는 남을 따뜻하게 해줄 힘조차 남지 않게 되죠. 하지만 혼자 조용히 생각에 잠기고 책을 읽고 나만의 취미에 빠져본 사람은 마음의 난로가 활활 타오릅니다. 지혜라는 이름의 땔감과 사랑이라는 이름의 불꽃이 가득 차죠. 그렇게 충전된 마음으로 다시 친구들을 만나러 가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예전보다 훨씬 더 여유롭고 따뜻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친구의 고민을 들어줄 때도 그냥 건성으로 듣는 게 아니라 깊은 사고를 통해 얻은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넬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깊은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혼자 있는 시간을 외로운 감옥이 아니라 축제를 준비하는 대기실이라고 생각해요. 무대 뒤에서 멋진 공연을 준비하는 배우처럼 여러분은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보여줄 가장 멋진 모습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능이 높다는 건 단순히 어려운 수학 문제를 잘 풀거나 영어 단어를 많이 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소중히 여기고 내 주변 세상을 깊이 있게 바라보며 나만의 색깔로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일 줄 아는 능력이죠. 그리고 그 모든 힘은 바로 여러분이 혼자 조용히 보냈던 그 소중한 1분 1초에서 시작된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누군가 혼자 있는 당신을 보며 외롭지 않아? 라고 묻는다면 수줍어하지 말고 당당하게 미소 지어주세요. 응, 나는 지금 나를 더 사랑하는 중이야. 그리고 더 멋진 사람이 되기 위해 마음의 보물을 찾는 중이지.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당신은 이미 충분히 똑똑하고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여러분의 그 고요한 시간 속에서 탄생할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따뜻한 마음들을 저도 멀리서 응원할게요. 혼자여서 더 빛나는 당신. 오늘 하루도 당신의 마음속 도서관에서 행복한 여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